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9월 10일 목요일 국내 주식시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는 0.87% 상승해서 2396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고, 코스닥은 무려 1.7%가 상승했죠. 그래서 884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때 2400포인트를 넘었었지만 동시효과에서 조금 밀리면서 2400포인트가 조금 안되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삼성전자를 보시면 약 1.37% 상승이 나왔지만 SK하이닉스는 반대로 0.9%의 하락이 나왔어요. 이 흐름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먼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한때 6만원을 터치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밀린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LG전자와 현대차, LG전자는 최근에 굉장히 흐름이 좋아요. 오늘도 무려 3.3%의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LG전자 종목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오늘 약 1% 정도 상승이 나왔죠. 그럼 이어서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기관은 여전히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외국인은 오늘 비교적 큰 폭으로 들어온 것을 알 수 있고요. 금액으로 치면 약 3,800억 정도 코스피에서 순매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확실히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때 상승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까지 포함하면 약 3거래일 동안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때문에 삼성전자의 거래량도 지난 과거에 비해서 살아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주가도 상승하고 있죠. 반면에 기간이 조금 아쉽네요. 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살펴보면 삼성전자와 달리 외국인이 순매도세를 보여주었어요. 물론 기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동일하게 여전히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 선물옵션 만기일이었는데 국내 증시가 굉장히 선방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결정적인 이유가 어제 미국 증시에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오랜만에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왔어요. 일봉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동안 10% 이상의 하락이 나오던 지수가 21선을 기점으로 반등이 나왔고 약 2.7%의 상승이 나왔는데, 그렇다 보니 나스닥 대표 종목 애플, 테슬라, 애플은 무려 4%의 상승이 나왔고 테슬라는 11%의 상승이 나왔죠. 지금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살펴보시면 삼성전자보다 높거든요. 약 400조가 조금 넘고 있는데, 그렇다는 말은 이 11%의 상승이 얼마나 큰 상승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새벽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본격적으로 나스닥이 반등한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거의 5거래일 동안 하락이 나온 뒤에 반등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섣부르게 예측할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나스닥이 흔들려도 어제 국내 증시를 보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큰 하락은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고 우려를 표하면서 매매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오늘 왜 주가 흐름이 나뉘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며칠 전에 이런 기사가 발표가 되었죠. 미국 추가 제재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화웨이의 반도체 납품 중단, 이런 기사가 발표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화웨이의 반도체 납품 중단,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달이죠. 미국 상무부에서 미국 장비를 쓴 반도체를 화웨이에 공급할 수 없도록 하는 추가 제재안이 발표가 되었거든요. 이 제재에 대한 발효 시기가 9월 15일이에요. 얼마 안 남았죠. 때문에 갑작스럽게 나온 기사는 아니고 이미 지난 5월달에 나온 제재안에 대해서 이행하는 시점이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시면 오늘 조금 흘러내리긴 했지만 장중 한때 6만원까지 터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오늘 좋지 못한 흐름이 계속 이어졌고 결국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이 두 기업 간의 매출 비중을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삼성전자는 화웨이발 매출이 약 4%에 지나치지 않아요. 그런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발 매출이 약 10%에 해당되거든요. 이렇게 매출 비중에 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웨이발 제재, 이런 소식에 굉장히 민감할 수 있고 이런 민감한 내용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일단 화웨이발 매출 비중이 삼성전자가 월등히 낮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굳이 화웨이에 납품하는 반도체가 아니어도 모바일, 가전, 파운드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SK하이닉스에 비해서 덜 타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시장에서는 화웨이의 반도체 납품 중단, 이런 내용이 별다른 악재로 작용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의 이런 부정적인 내용보다 긍정적인 내용에 초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지금 현 시점 3분기만 내다봤을 때는 스마트폰의 수요가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 버라이즌과 대규모 장비 공급 계약, 이어서 파운드리 위탁 공급 계약, 이런 다양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3분기의 영업이익이 10조 원 이상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비록 6만원이란 구간을 터치하는 정도로 끝나고 있지만 올 하반기가 되거나 내년 상반기 이 시점이 되었을 때는 6만원을 아래로 내다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애플발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이죠, 아이폰 12의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판매량이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거든요. 5G 교체 주기가 겹치면서 초대박 제품을 전망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 어떤 근거로 이런 내용이 나왔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아이폰 11까지는 5G가 적용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나오는 아이폰 12부터는 5G 통신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12가 애플의 첫 5G 모델이 될 수 있어서 그 전작 모델들에 비해서 아이폰 12의 판매량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였고, 두 번째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재택근무, 원격 교육이 굉장히 확대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재택근무와 원격 교육의 확대에 힘입어서 아이폰의 최대 출하량이 약 8천만 대까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의 아이폰 교체 주기가 올해하고 내년에 약 20% 정도 몰려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아이폰 12의 판매량이 2020년에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이폰 12 출시에 앞서서 국내에는 어떤 종목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공부도 해보신다면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종목으로 LG 이노텍을 들 수 있거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애플의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에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카메라 모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2019년을 기준으로 애플의 매출 비중이 60%를 돌파하였거든요. 그리고 하단을 보시면 2019년에 전체 매출이 약 8조가 조금 넘었는데 애플발 매출이 5조 1천억 원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이폰 12의 판매 호조세와 출시를 앞둔 시점에서 애플의 의존도가 높은 LG 이노텍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난번에 삼성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LG 이노텍도 삼성전기와 비슷한 맥락에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매수하자 이런 의견은 아니고, 아이폰 출시를 앞둔 시점에서 애플발 매출 비중이 높은 LG 이노텍을 살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한 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두 번째는 LG전자거든요. LG전자의 사업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시면 크게 7가지 부분으로 사업이 나뉘거든요. 그리고 상반기 매출 점유율을 살펴보면 홈 어플라이언스 이쪽 부분하고 홈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LG 이노텍과 그 종속기업, 이 세 가지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죠. 일단 LG 이노텍과 LG전자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LG 이노텍은 LG전자의 자회사이고 LG 이노텍의 약 41%의 지분을 LG전자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발 매출 비중이 높은 LG 이노텍의 하반기 아이폰발 실적이 증가할 경우에 LG전자의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특히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가전 쪽이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두 가지로 구분을 지어서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다 하나의 가전으로 속해요.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솔루션 이쪽도 가전으로 속하거든요. 그런데 LG전자의 가전 수요가 하반기에도 굉장히 호조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LG 이노텍 뿐만 아니라 LG전자도 하반기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런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시면 지속적인 상승이 나왔고 최근 들어선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하반기에도 실적이 견조할 것으로 보이고 있으니까 이렇게 조정 구간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매수 관점을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LG전자의 가전 부분은 내년 상반기까지도 호조세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도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아이폰 12 출시, 그리고 애플발 매출이 높은 LG 이노텍, 이어서 LG 이노텍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LG전자까지 연속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올 하반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되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시면서 좋은 타점이 생긴다면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한 가지 알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아무리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진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부정적인 기사는 발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간혹 영상 댓글을 보면 어떻게 보면 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작을 수도 있는 이런 부정적인 기사에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42,300원에서 6만원까지 약 40~50%의 상승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상승하는 와중에 굉장히 부정적인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2분기에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화웨이에 밀려서 2위를 차지했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D램 반도체 현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발표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한 부분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큰 맥락을 이해를 못하고 급한 마음에 주식을 매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이든 간에 조금은 부정적인 내용이 발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단기적인 악재인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악재인지 판단을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그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산업, 시장 이런 부분들이 꺾이는지 꺾이지 않는지 핵심과 본질을 더욱 중요시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매수한 종목이 있고 그 종목 내에서 어떤 좋지 못한 기사가 나왔다고 했을 때 이게 악재인지 호재인지 이렇게 구분하기보다는, 만약에 악재가 맞다면 단기적으로 끝난 악재인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악재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또 단기적인 악재라고 한다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종목에 대한 본질과 핵심을 더욱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려했던 것보다 긍정적으로 마무리되었던 하루인 것 같아요.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